2026 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9강입니다. 9강. 이거 뭐 보호에 대한 얘기네요. 보호, 그죠? 그 보호가 뭐냐? 이거 뭐 일단 이런 거 그죠? 어떤 뭐 기둥이나 이런 게 있어. 뭐 기둥이나 벽 같은 게 이런 게 딱 있어, 그죠? 이게 한쪽, 여기 한쪽, 왼쪽, 오른쪽 이 사이에 있는 거, 그죠? 이 있는 거 이렇게 축 처지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이 사이 뭐 기둥 있고 여기 위에 놓는 거, 이렇게 놓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보다. 예. 근데 뭐 처짐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받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쭉 처진다는 얘기지. 그죠? 처진 현상. 그런 걸 방지하려고 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므로써 이제 뭐잘 버티게 한다. 뭐 그 얘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봅시다. 뭐 중간에 뭐 변형률 나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벽이나 기둥으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도 한다. 그치? 이게 딱 기둥이 있고 위에 천장이 있는 거지.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 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이제 교각과 교각 사이 다리 그죠? 얘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나 교각 사이에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이게 뭐 말이냐면 이 벽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뭐 지붕을 놓는다 한다 하면 그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지붕을 이렇게 놓는다 하면 이게 만약 길어지면 그죠? 이게 축 처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벌리게 되면 이제 이게 축 처진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이제 보라고 한다, 그죠? 보 여기 있고 이 천장에 놓는 거 이거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위에 또 뭐가 올라와야 되니까. 지붕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가 이제 너무 멀어져가지고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는 이제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기둥이 있고 축 처진다는 얘기지.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호의 처짐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얼마나 처질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요 위에 뭘 쓴다,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요 밑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 처지면 보기도 안 좋고 공간도 이용 못 하죠. 그러니까 보가 얼마나 처질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그림에서 이제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 처짐량이 된다. 그 최대 처짐량이라는 게 또 미터 길이 다니겠네요. 그죠?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의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이건 뭐야? 기둥 간의 어떤 거리, 요 둘 사이의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따라서 기둥 간의 거리가 2배가 되면 4제곱을 하게 되면 16배가 되겠네. 그죠? 2의 4제곱이니까 4, 4, 16. 그런데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 커지게 된다.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처짐량이 4제곱으로 늘어난다. 이 길이에 따라. 그죠?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치?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난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변형률이란 걸 이용한다. 오케이. 보호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 이거 원래 치수 분의 변형량, 델타 값이죠. 그게 원래 제로, L0, 델타 L, 그죠? 그게 비례, 그러니까 보호의 변형량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률이라네, 그죠? 그거를 이렇게 변형률이란다. 원래 치수에다가 변형량이니까 나중 늘어난 길이 빼기 원래 치수겠지, 그죠? 늘어난 치수 빼기 원래 치수. 그다음에 분모는 원래 치수, 그죠? 이게 이제 변형률이라고 한다.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그죠? 외력이라는 게 있다. 그죠? 외력이 있다.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이제 저항하는 생기는데, 왜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이제 내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힘이 생기면, 외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기면 이 재료 내부에서 이렇게 미는, 반대로 미는 저항력이 생긴다. 그게 이제 내력이라고. 이거 뭐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뒤작용 반작용 얘기 나오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이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없어지는 어떤 외력이다, 힘이다, 그죠? 작용 반작용의 어떤 법칙의 기본이죠. 요거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겠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재료마다 이제 고유한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내력이 이제 버티는 힘,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재료가 이제 깨지겠지, 그죠? 이렇게 누르면 깨져버린다.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이제 보고 파괴된다, 그죠? 파괴된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단면적이 뭐냐? 그 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보를 딱 잘랐을 때 이 보의 어떤 면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원기둥의 면적이겠지, 그죠? 어디 갔나? 따라서 하중이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무게는 하중은 같은데 여기는 조금 좀 가는 어떤 원기둥이 있고 여기는 굵은 원기둥이 있어. 똑같이 하중으로 누르고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무게가 단면적이 다른 보드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호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이 하중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단면적과 상관없이. 단면적이 넓든 좁든 어떤 위에서 누르는 힘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하중이 같기 때문에 내력은 같을 것이다.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적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어떤 작은, 지름이 작은 어떤 원기둥은 내력이 한계치가 작겠지. 대신 이제 좀 굵은 또 원기둥은, 그죠? 내력이 버티는 힘이 강하겠지. 예. 그러니까 작은 보는 파괴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너무 무거워지면 이제 굵은 보는 버티는데 가는 보가 이제 못 버티니까 이게 이렇게 무너지겠지. 와라라 무너지게 이쪽으로 무너지겠지, 그죠? 파괴됐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되는 힘, 그죠? 단위 면적당, 이게 넓으니까, 단위 면적이 넓으니까 힘이 단위 면적당 지탱하는 힘이 작을 거고, 이건 좁으니까, 그죠? 가느니까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보호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그죠? 내력을 고려해야 된다. 재료뿐만 아니라 같은 재료라면 단위 면적도 고려해야 된다. 단위 면적당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단위 면적당 내력을 이제 응력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응력이군요. 응력이라고 한다. 콘크리트는 응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콘크리트 응력.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이거 이제 뭡니까?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응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크대, 콘크리트가. 그래서 건물이 콘크리트가 많은 모양이네요. 크며 시멘트에 모래나 자갈 등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는 장점. 그렇지, 시멘트는 그냥 기둥 모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어차피 액체처럼 했다가 뻑뻑한 액체처럼, 그죠? 유체죠, 유체 상태에서 이제 마음대로 오래 굳어버리면, 오래 놔두면 굳으니까 그런 또 기둥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모양을, 그죠? 장점이 있어. 보호의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누르는 힘.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제 누르는 힘 잘 버틴다는 얘기지. 그죠?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인장 응력, 그죠?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서 아주 작네요. 9분의 1밖에 안 되네. 13분의 1 정도. 그죠? 9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 오고. 그러니까 압축 응력, 인장 응력이 뭡니까? 이 당기는 거.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이제 당겨 버리면 콘크리트가 갈라지겠지, 그죠? 떨어지겠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힘보다 누르는 건 잘 버티는데 땡기면 잘 부러진다는 얘기. 잘 끊어진다. 콘크리트의 내력이 높을수록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내력을 높였다. 내력을 높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르면 잘 버틴다는 얘기지. 근데 땡기면 이제 잘 부러진다는 얘기. 더 커진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를 보로 만들 때는 이제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니까 철근은 이제 중간에 끼워 넣는 거지. 철근은 땡기는데 아주 땡기는 어떤 힘을 잘 버티죠. 그죠?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압축 응력에는 잘 버티니까 콘크리트가 그죠? 근데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 땡김이 조금 있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넣어가지고 더 큰 힘을 더 큰 힘을 견디는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 응력이 크면 그죠? 땡기는 힘에 잘 버티고, 콘크리트와 열팽창 계수도 비슷하. 열팽창 계수도 비슷하구나. 이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콘크리트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주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같이 늘어나고 같이 수축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분열되고 두 개가 이제 갈라지고 그러진 않겠네.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쉬운 거리였죠, 그죠? 내용도 짧고 하나도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